대통령은 어떤 경우에 탄핵되는가? 이게 박근혜 탄핵 선고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를 얘기합니다.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일 수 있는데 그 국가적 손실보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만큼 중대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정도는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파면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 1995년 7월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법무차관이 알고 계시죠? 아, 네. 그러면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995년 11월 27일 날 판결문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헌법 소원을 한 분들이 하루 전날 그것을 취하함으로써 이것이 판결로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판결문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내란은 정당한가? 이게 형용모순이기는 하지만 내란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평이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란 행위가 정의 인도와 동포에 입각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 회복을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내란 행위에 나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모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내란 행위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춰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 보상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 이 5가지 조건이에요.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판례가 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하루 전에 취소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선고문을 발표하게 써놓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탄핵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